이 줍다 줍다 사망한 사람들이 입고 있던 고가의 옷까지. 안녕하세요. 뉴스배치의 유스입니다. 때는 1995년 6월 29일. 가정주부인 A씨는 저녁장을 보기 위해 근처 백화점에 들려 가벼운 쇼핑을 즐깁니다. 옷도 사고 이런저런 액세서리 구경도 하고. 가정주부인 A씨는 장을 보기 위해 백화점에 들린 이 시간이 그녀의 힘든 하루를 달래주는 그야말로 삶의 낙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쇼핑을 즐기다 문득 생각이 나 빵을 사기 위해 지하 식품 코너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빵을 사고 쇼핑을 마저 할 생각에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런 빵을 계산대에 올리고 계산을 하려던 찰나 A씨는 깜짝 놀랍니다. 분명 아까 옷을 살 때까지만 해도 이 지갑에 가득했던 돈들이 텅텅 비어있는 겁니다. 심지어 신용카드도 보이질 않고. 민망해진 A씨는 직원에게 미안하다 얘기하고는 빵집을 나오는데요. 사실 계산대에서 돈과 카드가 없던 이 상황이 너무 창피했던 A씨는 그대로 후다닥 백화점을 빠져나옵니다. 그러곤 도둑 맞았다는 생각에 속상해하며 백화점에서 나와 털레털레 경찰서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A씨의 등 뒤로 엄청난 바람이 불며 이 바람에 휩쓸려 A씨가 넘어지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뒤를 돌아본 순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이 큰 백화점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오프닝에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했던 삼풍백화점의 한 동이 붕괴가 되는 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당시 삼풍백화점은 지상 5층, 지하 4층, 총 9층으로 이루어진 2개의 건물로 되어 있었는데 엄청난 크기의 한 동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리는데 걸린 시간은 단 20초였습니다. 붕괴되기 직전 삼풍백화점 안에 있던 직원들과 고객들의 수가 대충 어림짐작해봐도 대략 1000여 명 이상이 이 붕괴된 건물 안에 있었고, 이날 백화점이 붕괴가 되며 집계된 인명피해가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이었는데 이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적 피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또한 재산 피해액은 2,700여 억, 95년도에 2,7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1987년 착공을 시작해서 1989년 12월 1일 당시 초호화 고급스러운 백화점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오픈한 이 삼풍백화점은 당시 매출액 대한민국 업계 제1위를 달렸을 만큼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던 부유한 사람들이 다니는 백화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런 백화점이 단 6년 만에, 그것도 붕괴까지 단 20초밖에 걸리지 않은 그 사연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이 붕괴 전 삼풍백화점의 모습인데요. 구조도를 보여드릴게요. 이 삼풍백화점은 보시다시피 지하층들이 이어져 있고 지상으로 보여지는 5개의 층이 2개의 건물로 나뉘어져 있는 구조예요. 이 중에 A동이 붕괴가 되었던 거죠. 사실 이 상품백화점은 평소 때는 완전 말짱하다 이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버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붕괴된 A동의 경우 붕괴 며칠 전부터 건물 이곳저곳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천장에서 시멘트 가루가 떨어지면서 건물이 기우는 등 이상한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고 해요. 이런 상태를 경영진들도 당연히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영진들은 최대한 백화점 영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보수 작업을 실시하려고 한 거죠. 특히나 사고 당일인 1995년 6월 29일 새벽에 식당가인 5층에서 무언가 부러지는 듯한 기이한 소리가 들렸고
백화점을 둘러보던 경비원이 이 소리를 듣고 5층 식당가로 갑니다. 그곳에 도착해보니 식당가 바닥에 커다란 싱크홀이 생겨 있었고 이 사실을 긴급 보고하게 되죠. 이걸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경영진들이 백화점의 현재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걸 감지했고 이들은 최대한 영업에 피해가 가지 않고 보수를 진행하기 위해서 대책회의에 돌입하며 6월 29일 당일 돌연 5층 행사 매장의 도자기, 가구 등을 아래층으로 옮기고 상품권 매장은 1층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니고요? 네, 아니에요. 심지어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아서 이날 엘리베이터 타워를 제외한 사실상 A동 전체가 붕괴되며 이 붕괴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이 건물에 남아있던 고객과 직원들까지 함께 사상되며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임원진들이 붕괴 시점까지도 백화점 건물 내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건물 보수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럼 백화점에 남아있던 이들도 같이 피해를 입었느냐? 임원진들이 머물고 있고 또 회의를 하던 곳은 B동. 물론 피해를 입긴 했겠죠. 백화점이 붕괴되면서 그들이 가장 걱정했던 영업에 지장이 갔을 뿐 아니라 이 참사로 백화점이 아예 폐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들은 붕괴 시점까지도 보수에 필요한 자재와 인원을 확보하는데 여념이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 상품백화점이 붕괴되고 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상품그룹의 회장을 비롯한 백화점 관계자와 공무원 등 총 25명이 기소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백화점 붕괴 사고에 공무원이 왜 연루가 되었냐는 거죠. 상품백화점의 붕괴 원인은 딱 하나였죠. 바로 부실공사. 오히려 6년을 버틴 게 용할 만큼이었다고 하는데요. 1987년 착공을 시작한 이 상품백화점은요, 사실 이곳이 백화점이 아니라 4층 구조의 상가용 건물로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고 해요. 이 상품백화점터가 원래 주거용 토지였대요.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은 들어설 수 없던 곳인 거죠. 그런데 상품건설에서 당시 해당 구청에게 뇌물을 건네고 인허가를 받아낸 거죠. 그리고 이 건축을 하면서 4층의 상가가 아니라 백화점으로 또 한 번 용도를 변경해요. 자, 그러면서 처음 계획했던 4층이 아닌 한 개층을 추가로 더 얹어서 5층으로 건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기 시공사가 사실 삼풍이 아니라 원래는 우성건설이었는데 이 우성건설이 사전 계획이 없는 계조에 따른 이 붕괴 위험성을 이유로 이 중축을 거부를 했고 그러자 이 삼풍이 그럼 너네 하지마. 그러면서 이 우성건설과의 시공계약을 중도 파기하고 삼풍건설산업의 건축을 위임하면서 삼풍백화점을 지상 5층 건물로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삼풍건설이 굉장히 희한하게 건물을 짓는데요. 이게 막 전문 용어 같은 게 나와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좀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 삼풍백화점처럼 건축구조 변경 시에는 기존 구조를 강화시키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삼풍은 반대였어요. 이 기존 구조를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이냐? 원래는 L자형 철근을 사용하는데 이 L자형 철근은 만일에 있을 건물 붕괴 시 붕괴를 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근데 삼풍은 일자형 철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 기둥의 둘레 25%를 절단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기둥의 둘레를 줄여버린 거죠. 이걸로 인해서 이 삼풍백화점의 기둥이 건물의 하중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물이 6년을 버텼다는 게 더 신기하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는 이 건물에
5층을 식당으로 사용하면서 바닥을 온돌로 놓아 무게를 가중시켰고 옥상에 냉각탑 3대를 놓는데요. 이 냉각탑이 냉각수까지 넣으면 무게가 87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1년 안에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던 상품백화점이 6년 만에 갑자기 균열이 생기며 무너진 건 이 냉각탑 때문이었는데요. 가만히 둬도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이 건물에 인근 주민들의 항의로 인해 냉각탑을 반대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이걸 또 돈을 아끼려고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롤러를 장착해서 옮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건물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초 만에 대형 건물 한 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 참사는 사실 오전에 경영진들이 5층의 싱크홀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 상품들의 이동이 아니라 직원들과 손님들을 대피시키기만 했더라도 인명피해는 최소화시켰을 수 있었던 사고로 알려지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단 8개월 만에 다시 일어난 대형 참사였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은 엄청났고 이런 상황에서 상품그룹과 또 연루된 공무원까지 총 25명의 사람들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 상품백화점의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며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됩니다. 사장 등 관계자 12명은 징역 7년을, 상품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설계 변경 등을 승인해준 공무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에 추징금 몇백만 원이 선고됩니다. 이들로 인해 입은 엄청난 피해에 비하면 가벼운 판결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매겨지면서 이 상품그룹이 전 재산을 추징금과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서울시에 헌납했다고 합니다. 이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다면 이때 막 건물 안에 아직 생존자가 있어서 생존자 구조에 관한 뉴스를 집에서 하루 종일 틀어놨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처참한 현장 안에서 당시 21살의 최명석 씨는 사고 발생 11일 만에, 19살의 유지한 씨는 13일, 그리고 20살의 박승현 씨는 무려 17일 만에 구조가 되면서 이 참혹하고 슬픈 참사 소식 중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안도하는 소식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진짜 어이없는 뉴스가 함께 나오죠. 처음엔 훈훈했어요. 일반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이 이 붕괴 현장에서 함께 도와준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던 건데 돌연 자원봉사자들을 모두 철수시켜버리게 되죠. 사실 이때 이 상품백화점은 부자들만 다니는 백화점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비싼 상품들만을 취급했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은 우리가 명품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압구정동에 있는 그 백화점이 떠오르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상품백화점에 비하면 그 백화점은 그냥 일반 백화점이었을 정도로 상품백화점은 그 당시 이름도 생소할 정도의 초호화 고가의 명품들과 이 비싼 상품들만 취급하던 부자들만 가는 백화점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이 붕괴되고 도와주기 위해 간 민간 자원봉사자들 중 꽤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봉사를 한 게 아니라 붕괴 현장에 널브러진 상품들을 막 찾아서 훔쳐오고 아직 붕괴되지 않은 B동의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치기도 하며 심지어 사망자들이 지니고 있던 고가의 시계, 액세서리, 지갑 등을 훔쳐오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들었던 기억으로는 이 줍다 사망한 사람들이 입고 있던 고가의 옷까지도 벗겨서 가지고 왔다고 들었었어요. 이때 당시 절도로 입건된 사람만 해도 400여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 비도덕적인 행동에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던 정부는 구조 현장에서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모두 철수시켜버립니다. 모든 법이나 재난에 대한 이 대책 마련이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 상품백화점 붕괴가 되고 난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건물들에 대한 안전평가가 실시되었고 긴급 구조 군안 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되며 119 중앙구조대가 서울, 부산, 광주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상품백화점 붕괴 참사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사건이 1994년 10월 21일 부실공사로 인해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대략 8개월 정도 후에 다시 한번 붕괴 참사라는 일이 발생되며 국민들의 더욱더 큰 관심과 분노를 발생시킨 참사였습니다. 이 참사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인명피해라는 기록과 더불어 세계 건물 붕괴 관련 참사 중 사망자 11위로 기록된 안타까운 사고로 남게 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한 주부 A씨의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 상품백화점이 붕괴된 시간이 오후 5시 52분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저녁장을 보러 왔거나 식당가에 저녁을 먹기 위해 온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 시간이었다는 거죠. 주부 A씨 역시 저녁 준비를 위해 장을 보려고 백화점에 왔고 온 김에 옷도 사고 쇼핑을 즐기다 빵을 사려고 빵집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지갑을 열어보게 되는데 분명 바로 전에 옷을 살 때까지만 해도 있던 이 현금과 신용카드가 없어졌다는 거죠. 민망해진 A씨가 후다닥 백화점을 빠져나왔고 도둑 맞은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순간 뒤에서 상품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져버린 겁니다. 지갑에 돈이나 신용카드가 있어서 빵을 결제하면서 여기서 조금만 더 시간을 끌었어도 A씨 역시 저 참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놀란 마음 겨우겨우 진정시켜가며 집에 도착한 A씨가 오히려 지갑에 돈이 없어서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까지 하며 지갑을 다시 확인해 보는데요. 그녀의 지갑엔 현금과 신용카드가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상품백화점 괴담에 있는 이야기 중 하나였는데요. 상품백화점 붕괴 참사 이후 이 상품백화점에 관련된 괴담들이 떠돌기 시작해요. 이 괴담은 다음 이야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